기출유형 문제 4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 2번은 저희가 5개가 나왔고 1개당 2점씩 되겠죠. 1번 A1부터 G1 영역은 가운데 가로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크기는 17 글꼴 스타일이 굵게 만드시면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아니죠. 그래서 A1부터 G1까지 잡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1번 누른 다음에 이제 맞춤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를 눌러달라고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7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첫 번째 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B4에서 B11 이름 정의하라 했네요. 상품명으로 정의하시오 나왔습니다. 그래서 B4에서 B11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름 정의는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 쓰시면 되겠죠. 상품명 엔터 쳐서 마무리까지 지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D4에서 21 D4에서 21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영역은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고 그래서 쉼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F4에서 G11 F4에서 G11은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그 다음에 소점 첫 자리까지 써라. 그러면서 끝에도 EA도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1번 넣어서 표의 형식 사용자 지정 들어왔고요. 천 단위 만드는 게 뭐였어요? 샵 콤마 샵샵 0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서도 소수점 한 자리가 있어야 되죠? 점 0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EA를 붙이시면 되겠죠. 근데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넣어서 EA 해주시면 되겠죠. 시험 중에서 여기 EA가 띄어쓰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은 붙여 있으니까 바로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띄어쓰기가 돼 있으면 EA 여기 앞에다가 한번 띄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셀의 상품명을 한자로 바꾸라 했습니다. 상품명을 한자 바꿀 거니까 한자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환만 눌러주시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A3에서 G3 영역에 가로 가운데 맞춤 우리가 가로 가운데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셀 음영 주황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마우스 갖다 대서 이제 주황색이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시고요. A3부터 G10 영역 모든 테두리 만들어 했으니까 전체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쓰시면 끝났죠. 기본 작업 3은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 작업 3시트 A3에서 F15에 넣으시오 나왔어요. 그럼 이럴 때는 한번 클릭하고 가면 편하죠? A3을 한번 클릭해주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어디서요? 데이터 그 다음에 텍스트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가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문서 안에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근데 저희는 바탕화면에 갖다 놨으니까 바탕화면에서 꺼낼게요. 바탕화면 그 다음에 이제 커마 리그 그 다음에 기출유형 문제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름은 과목 코드였으니까 과목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는 탭으로 연결되어 있다. 요거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죠. 로드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로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넣을지 아니면 새로운 시트를 만들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기존 워크시트에 A3에다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F15까지 만들어진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신청일에서 세미나까지 남은 일수를 구하여 영역에 표시하시오 나왔어요. 자, 남은 일수는 뒤에다가 1을 붙여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days 함수와 그 다음에 end 연산자를 쓰라고 했네요. days 쓰면 되겠죠. days 함수는 뭐였어요? 종료 시간과 시작 시간을 써서
그 사이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 끝나는 날짜는 셈이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했는데 우리가 쭉 내려야 되잖아요. 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 셈이라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정하셔야겠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했고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날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날짜는 그냥 클릭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며칠인 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뒤에다가 뭘 붙일 거예요? 2를 붙일 거니까 %,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수를 한번 확인해봤죠. 처음에는 종료, 그 다음에 시작, 그 사이의 날짜 계산하는 함수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만 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메일 아이디가 있으면 A1234, 그 다음에 nate.com인데 아이디는 이 앞에 A123까지 가져오면 되는 거죠. 함수는 mid와 search 이 두 가지를 썼네요. 그럼 일단 search, 찾는 함수죠. 이 search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는 search, 그 다음에 find text, 어떤 거를 찾을래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이 골뱅이 기준으로 앞이 아이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골뱅이를 찾으시면 되고요. 골뱅이 찾겠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within text, 어디에서?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죠. start number 한 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문자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 큰 따옴표 넣어서 확인해 봤고요. 8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이 8이라는 결과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골뱅이가 나온다 말한 겁니다. 당연히 아이디마다 다 다르겠죠. 골뱅이에 나오는 위치가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아이디. 이 아이디만 원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두 가지를 합쳐서 쓰시면 되겠죠. mid와 search를 같이 써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earch 사용법 먼저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mid 가보겠습니다. 는 mid. 이메일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다르죠? 그게 아까 전에 search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골뱅이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개수가 요 -1이 될 것 같고 스타트 넘버는 1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미드 함수, 처음에 뭔가 문자를 찍었습니다. 그 문자에서 언제부터 가져올 거냐, 몇 번째부터 가져올 거냐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몇 개를 가져올지 그거를 물어보는 함수가 되겠죠. 처음부터 가져올 거예요. 아이디 가져올 거니까. 그 다음에 개수는 골뱅이가 나온 전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골뱅이 아까 전에 8번째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하나를 빼주시면 딱 골뱅이 전까지를 확인하는 내용 되겠죠. 아이디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mid부터 텍스트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 개수를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시작은 무조건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요 개수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렇게만 쓰면 골뱅이가 나오는 번째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제 골뱅이가 나오는 번째가 되니까 그거 전까지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습니다. 나중에는 두 개를 붙여서 한 번에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만들기 힘들면 먼저 찢어서 하라 했어요. 미드 찢어보고 서치 찢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붙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죠. 3번은 응시 코드, 시험 시작, 그 다음에 시험 종류를 이용해서 시험 시간 계산하라 나왔어요. 시험 시간은 시험 종류에서 시험 시작 시간을 빼면 되겠고, 단 응시 코드 B로 시작한다면 10분을 더 주라 했습니다. 함수는 if, write, type 이 세 가지를 쓰시면 되겠네요. if 함수 쓰면서 가보죠. 는 if. 그럼 마지막 코드만 보면 되잖아요. 이게 B냐? 그럼 오른쪽에 하나를 차지하는 함수는요? write. 그래서 여기서 이제 write를 썼고요. 여기에서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일 때요? B일 때. 그래서 하나를 꺼냈어요. 오른쪽에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B인지 물어봤고 이게 맞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분을 추가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라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참일 때 B가 맞다면 계산해야죠. 시험 종료 시간에서 빼기, 그 다음에 시험 시작 시간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0분을 더 추가해야 되니까 더하기 10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10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10초의 의미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타임을 쓰시면 되죠. 이때 타임, 시간, 분, 초. 그래서 0, 10, 0. 이렇게 만들면 10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10분을 줬고 코마. 그 다음에 B가 아니라면 그러면 요것만 C14에서 B14를 빼준 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종료에서 시험 시작 시간을 빼주시면 끝나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50분 맞고요. 그 다음에 1시에서 3시까지니까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왔죠? 1시간 반인데 10분 추가해서 1시간 40분. 이렇게 계산해봤습니다. 끝에 이 부분만 보자면 B로 끝난다면 10분 추가. 여기서는 그냥 10만 쓴다면 10초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타임이란 거를 넣어서 분자리에다 직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준표를 참고해서 근속 시간에 따른 호봉을 구한 후에 보너스를 계산해서 영역에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매치 함수를 쓰는 거네요. 그 다음에 보너스는 호봉에다가 이제 10만 원씩 곱해서 계산하나 나온 거죠. 먼저 매치 사용 방법을 한번 보자면 는 매치. 매치가 뭐였어요? 찾아주겠다는 얘기죠. 찾아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근속기간 룩업 밸류 얘를 한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찾을 거예요? 기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만 구할 거 아니잖아요. 쭉 다 내릴 거죠? 그러니까 뭐요? 고정을 시킨 거고요. 콤마. 그 다음에 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일단 0은 뻔해요. 0인 건 뭐였어요? 완전히 똑같을 때만. 그때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보다 작음. 써져 있는데 이 단어로 알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름차순일 때는 1.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 쓰시면 됩니다. 기준이 오름차순일 때, 지금 오름차순이죠? 그럼 뭐 쓴다고요? 1. 만약에 이 기준이 내림차순이에요. 뭐 100, 90, 80, 70 이렇게 떨어지는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1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나오겠죠. 잠깐 얘를 바로 옆에다가 붙여줄게요. 매치. 얘를 룩업 밸류를 기간에서 볼 거고 기간에 볼 거고 고정.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으면 0. 그 다음에 오름차순일 때는 1. 그리고 이제 10만 원씩 계산하시면 되겠죠. 한 번에 계산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5니까 2가 나온 거고 14니까 3이 나와서 30. 네. 또 10 걸렸으니까 나왔고 그 다음에 19, 40, 15, 40, 9 요 라인이니까 20.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먼저 써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매치 사용법 룩업 밸류 처음에 뭐요?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이 있는 범위가 되겠죠. 이건 항상 고정이 돼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3개 있죠? 1. 1일 때는 뭐라고요? 오름, 차순, 정렬됐을 때. 정렬돼 있을 때가 되고 그 다음에 0은 정확하게 일치할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내림, 차순, 정렬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인덱스랑 매치를 같이 써서 나오겠죠. 네. 근데 그때는 항상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는 인덱스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덱스는 행렬을 잡는 거잖아요. 처음에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를 잡아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콤마 찍고 두 번째 들어간 자리가 이제 매치. 매치가 들어요. 그리고 매치 안에다가도 함수를 같이 많이 줘요. 보통 min, max 같은 거를 또 같이 써요. 여기다 하나 더 min이나 max 요런 함수가 또 같이 온다면 요 자리가 이제 min이 되는 거예요. min. 그 다음에 또 범위. min이 포함된 범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인덱스 사용 방법은 여기가 이제 행이고 그 다음 뒤에가 열일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썼는데 그냥 인덱스 매치까지만 쓰셔도 돼요. 인덱스고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뭐 온다고요? 매치가 온다고요. 딱 이 정도만 해도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함수를 써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예시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는 인덱스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았다고요. 범위를 잡았고 그 다음에 로우 넘버잖아요. 몇 번째 행이냐. 이 범위 중에서 제가 5번째 행을 알고 싶어요. 5행. 그 다음에 2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이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하나, 둘. 10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10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5행 2열을 숫자로 쓰면 어떻게 해요? 너무 쉬워지니까 이거를 이제 매치 그 다음에 뭐 min 쓰는 거죠.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나왔겠죠? 4라는 게 나왔겠죠? 콤마. 그 다음에 매치의 두 번째는 어디에서 다시 한번 드래그를 잡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 중에서 4는 첫 번째 있잖아요. 방금 전에 범위 잡은 것 중에서 4는 첫 번째 있죠? 결국 1을 쓴 거예요. 1. 그 다음에 열. 행을 썼으니까 열이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면 이제 1을 쓰면 되는 거고 근속기간 알고 싶으면 1을 쓰면 되는 거고 기본급 알고 싶으면 3. 보너스 알고 싶으면 4. 몇 번째 열을 물어봅니다. 저는 1을 썼죠? 그러면 지금처럼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범위를 전체를 잡아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만 잡았으면 김한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5번. 매장명, 제품명, 판매량을 이용해서 판매금액 영역에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판매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으로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매장명과 제품명의 마지막 문자를 이용해서 찾겠대요. 자, 판매금액은 일단은 판매가가 먼저 나겠죠? 판매가. H룩업이에요? V룩업이에요? H룩업.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H룩업 알 수가 있습니다. 는 H룩업 넣고요. 먼저 클릭해야겠죠? 서울 A, 그 다음에 서울 B, 경기 A, 경기 B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근데 저희는 경기밖에 없잖아요. 제품명에서 마지막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하나를 클릭했고 그 다음에 뭘 쓰셔야 돼요? 연결해야겠죠. 네, 함수, 라이트 함수를 같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AND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붙이는 거죠. 라이트. 여기에서 한 개를 가져오겠다 말한 거죠. 그러면 경기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N% 저희가 연결할 때 쓴다 했어요. 함수를 연결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문자를 연결할 때 쓰고 그래서 N% 써서 경기 B를 연결시켜줬습니다. 콤마 테이블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테이블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범위는 항상 어떻게 잡아요? 고정. F4 눌러서 고정을 시키시면 되겠고 콤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결국 뭐예요? 판매가잖아요. 판매가. 이 범위 잡은 거에서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이름이 완전히 똑같은 것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확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게 뭐예요? 결국 경기 B에 금액이 나온 거죠. 지금 판매가가 나왔어요. 그럼 곱하기 마지막에 판매량만 넣으시면 되니까 판매량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답을 일단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죠? 요 부분. 네. 일단 A27이 경기였고, 그 다음에 AND로 연결했습니다. AND로 연결. 요거는 이제 문자와 함수를 연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함수 한 개를 가져왔으니까 제품명에서 B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경기 B라는 내용이죠. 경기 B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B만 가져왔고 앞에서는 경기만 가져온 거죠. 그거를 룩업 밸류 클릭한 데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곳은 테이블 범위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판매가니까 세 번째 행 3이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매량만 곱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했죠. 분석 작업은 두 문제 한 개당 10점씩 되어 있고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같이 대리점명별로 회수율의 최대값과 회수율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 작업하려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순서. 1번은 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요? 정렬이 항상 먼저죠. 자, 그래서 정렬 가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정렬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렬된지는 시험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리점명으로 지금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렬은 대리점명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구로, 서초, 송파. 뭐예요? 오름차순 돼 있는 거 같네요. 네,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 마요. 그냥 누르고 판단해요. 바뀌었고요. 강남점이 먼저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중에서도 같은 강남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회수율이 높은 거부터 들어온지 아니면 회수금액이 높은 거부터 들어온지 그것도 한번 확인만 해줘요. 만약에 이상한 게 발견됐다 하시면 정렬을 더 추가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 추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고요? 64개. 네, 이론에서 나온댔죠? 정렬의 기준 추가는 64개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범위를 잡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죠.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그룹화 항목은 정렬한 게 기준. 그래서 대리점명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항상 두 번 하잖아요. 최대, 최소 해야 되죠? 뭐부터 하기로 했어요? 아래부터 하는 겁니다. 아래.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두 줄 있잖아요. 강남의 최소, 강남의 최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그러면 항상 아래부터. 최대부터 만드는 거예요. 문제 표시 안 됐을 때는 시험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라인을 끝까지 봐봐요. 그러면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회수율이죠. 그럼 저희 회수율에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항상 두 번 부분합을 다시 눌렀습니다. 요번에는 최소를 구할 거죠. 최소를 구할 거고 요것도 지금 회수율에만 금액이 써져 있죠.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값 대치를 항상 끄셔야 됩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원본 거 날라간다 했어요.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면 나왔죠. 먼저 만든 게 아래에 있어요. 네, 이걸 보고도 순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목표값 찾기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클래식 음반 판매 현황표에서 이익 금액의 합계가 950만 원이 되려면 마진율 얼마 돼야 되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처음은 뭐요? 이익 금액의 합계 클릭하시면 되죠? 네, 요거를 클릭해서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을 얼마로요? 950만 원. 혹시나 모를까? 9500000. 950만 원이 되려면 그 다음에 바꿀 값 마진율이었죠?
그래서 이 마진율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 계산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끝. 분석 작업 2개 해봤습니다. 매크로 H4에서 H10 영역의 총 수입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나왔습니다. 총 수입은 출연금, 그 다음에 공연 수입, 전시기획, 대관 수입, 시설 운영 다 더하라고 했네요. 문제 파악 끝났으니까 가시면 되겠죠. 개발 도구에서 혹시 시험장에서는 안 눌렀으면 요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요? 보기에서 보기에서 매크로,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누르시면 되겠죠. 자, 매크로 이름은 총수입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수입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는 지금은 썸을 쓰라는 얘기 없으니까 저희 똑같이 갈게요. 출연금 더하기 공연 수입 더하기 전시기획 더하기 대관 수입 더하기 시설 운영 다 계산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죠. 다 있으니까 아무데나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누르겠습니다. 자, 요번에 도형은 동의 시트 J3에서 J5 만들라 했으니까 삽입, 도형,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모양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십자형 클릭했고요. J3에서 J5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는 이제 총수입 써주시면 되겠고요.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 맞으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매크로 기록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총수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영역에 대해 회계 표시 형식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C4에서 G10까지 C4에서 G10까지 그 다음에 회계 표시만 만들면 되니까 일단 문제 파악 끝났고요. 그럼 시작은 보기에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 되겠고요.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죠. C4에서 G10까지 잡아줬습니다. 회계 표시의 형식을 만들어냈으니까 회계 클릭만 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1번 들어오셔도 되고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겠죠.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나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눌렀습니다. 요번에 도형은 육각형이니까 삽입, 그 다음에 도형의 육각형. 위치는 J7에서 J9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름은 서식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다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차트. 수익 금액이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차트의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라 했어요. 지금 이 차트에서는 수량밖에 없네요. 그러면 수익 금액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드래그 잡아서 컨트롤 C 눌렀고요. 그 다음에 차트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넣으시면 들어있습니다. 그럼 수량과 수익 금액이 들어왔어요. 수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네요. 그래서 안 보인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거는 차트의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꿔달라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의 종류 바꾸시면 되겠죠. 그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가 이제 수량이 너무 바닥에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 금액의 데이터 계열은 보조축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눈금의 단위는 1000으로 지정하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조축 보내겠습니다. 차트의 종류 변경에서 혼합 가시면 되겠죠? 혼합 가시면 보조축만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수익 금액 요거를 보조축으로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둘 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꿔서 오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축의 눈금의 단위를 1000이죠? 클릭해서 컨트롤 1번 눌러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1번 한번 누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표시 단위. 표시 단위를 10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000. 1000으로 바꾼 순간 공 3개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글자 1000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똑바로 세워야 되죠? 차트 위에다가 만드시면 되겠고 밀, 수입, 현황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제목도 만들겠습니다. 기본 세로. 기본 세로에는 수량을 만들 거고요. 여기는 수량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 여기는 이제 수익 금액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축제목에 보조 세로에는 수익 금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도 돌려놔야겠죠? 텍스트 방향 세로로 돌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텍스트 방향 세로 누르시면 되겠죠. 텍스트 방향 세로로 돌리시면 똑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로값 축의 눈금은 그림같이 최소를 만으로 지정하라. 자, 지금 요 단위 0부터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단위를 만부터 시작하게 갈 거예요. 클릭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나오죠? 최소를 만 지정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부터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범내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글꼴 도듬 크기는 10으로 만들라 했어요. 자, 요번에는 요 플러스 눌러서 갈게요. 이 범내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범내 위치 아래쪽 먼저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도듬의 그 다음에 크기는 10 바꾸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점점점 줄여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올 수 있게 40분 안에 다 풀 수 있게끔 계속 꾸준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프로그램 열은 다음에 정답 파일 4회를 찾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장했던 거는 방금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채점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안 풀어서 튀었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네요.